그러면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과 수십 차례의 유산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청년기를 보낸 앤은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려 하는 상황에서 언니와 형부의 뒤를 이어 끝내 영국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왕이 됨과 동시에 쉽지 않은 여정을 맞이한 그녀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700년 병약했던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2세가 끝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대가 끊겨버렸고, 이것을 기회로 여긴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그의 손자 필리프를 스페인의 새로운 왕 필리페 5세로 앉혀 두 카톨릭 강대국을 부르봉 왕가로 통합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냈는데요. 그러자 영국을 중심으로 그의 패권 야욕을 막으려 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로이센 등 유럽의 열강들이 대연합을 결성해 프랑스, 스페인 연합에 대항하면서 전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을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선왕 윌리엄 3세가 주도한 계속된 전쟁에 지쳐있던 영국은 새로운 왕 앤의 즉위와 함께 일어난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참여를 놓고 찬반 양론이 강하게 일었으나, 루이 14세가 자신이 수족으로 부리게 된 스페인으로 하여금 오직 프랑스에게만 막대한 경제적 특권을 누리게 한 것은 물론 제임스 2세의 아들을 제임스 3세로 인정하여 영국 정부의 합법성을 부정함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위협을 느낀 영국의 각계각층은 모두 전쟁의 대열에 집결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그렇게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지난 9년 전쟁과 함께 일어난 윌리엄 왕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식민지인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간에 또다시 긴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영국의 왕 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앤 여왕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갓 즉위한 앤 여왕은 자신의 통치자로서의 역량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편 거대한 전쟁에 휩싸이게 된 대국가적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때 곧바로 그녀의 근심을 덜어줄 위대한 인물이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부하 공작 외젠과 더불어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장이자 영국 역사상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지상전 전략가인 제1대 말버러 공작 존 처칠이었습니다. 본래 제임스 2세의 신임받는 장군이었던 존은 명예혁명 중 앤과 함께 윌리엄 3세에게 투항하여 왕이 된 그로부터 초대 말버러 공작에 자기를 하사받은 것은 물론 아내 사라와 훗날 왕이 된 앤 사이의 친분을 바탕으로 기존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는데요. 그는 영국군을 이끌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출전하여 블레넘, 라미에, 오우데 나르데 등에서의 굵직한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을 선보여 대불연합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라인강 너머 독일 영토에 대한 프랑스의 야망을 꺾고 스페인령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군을 쓸어내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혁혁한 전공을 세운 말버러 공작에게 앤 여왕은 가장 컸던 블레넘 전투에서의 승리를 치하하며 포상으로 아름답고 거대한 궁전을 건축해 하사했으니 이것이 바로 뛰어난 바로크 양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훗날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 블레넘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 뒤 이곳 블레넘궁에서 말버러 공작의 9대손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며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는 나치 독일로부터 존망의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하고 자유세계를 지켜내며 전시국가 지도자의 상징이 된 것은 물론 아이작 뉴턴과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넘어서는 자국민이 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서 그 영원한 이름을 역사에 새기게 됩니다. 한편 찰스 2세 때 탄생하여 제임스 2세와 윌리엄 3세를 거치며 심화된 정당 정치는 앤 치세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는데요. 그녀의 재위 기간 동안 의회에 진출한 천여 명의 의원 중 대부분이 휘그 혹은 토리파에 속했고, 이러한 의회 내 당파적 대립은 주와 도시, 교회와 군대 등 사회의 각지 영역으로 전파되어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았으니 본래 당파를 싫어했던 앤은 초기 휘그와 토리의 양당의 사람들로 연립내각을 구성하려 했으나 점차 소수의 측근 자문관 그룹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자 왕권 유지를 위해 양당 간의 불화를 점차 이용하기 시작한 그녀는 마치 같은 시기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환국 정치를 펼쳤던 조선의 숙종이 떠오르듯 토리당과 휘그당을 번갈아 중용하며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진다 싶으면 실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독자적인 통치를 원했음에도 만성적인 허약 체질과 지적 한계에 부딪힌 그녀는 결국 점차적으로 강요들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점차 다가오는 하노부 왕조의 시대를 예고하듯 이미 그녀의 치세에서 제한 왕정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당파 싸움이 여왕의 애인들에게까지 투영된 듯 오랜 기간 앤의 신복 자리를 지켜온 사라 처칠이 그녀의 라이벌로 등장한 에비게일 메썸과의 권력 다툼 속 끝내 여왕의 총애를 잃게 되면서 더불어 갖은 영광과 최고의 권력을 누려온 그녀의 남편 말버러 공작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 긴 전쟁의 말미에서 프랑스와의 평화를 주장해온 토리당이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휘급하였던 말버러는 그만 실각하였고, 단순 공작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었을지 횡령의 부정부패 혐의까지 더해짐에 따라 내정과 군사 관직에서 모두 해임되었으며, 그렇게 수많은 영광을 뒤로한 채 토사구팽당한 말버러는 여왕의 사후 하노부 왕조 때에서 이루어질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시대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편 무려 13년간의 오랜 전쟁 끝에 펠리페 5세에 대항한 또 다른 계승 후보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로 즉위하게 됨에 따라 그가 만약 동시에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할 경우 프랑스 스페인 연합의 버금가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연합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었던 만큼, 명분이 없어짐에 따라 대프랑스 연합 구성국들은 전쟁에서 줄줄이 이탈하게 되었고, 결국 위트레흐트 강화 조약을 통해 펠리페 5세의 스페인 왕위 승계를 인정하는 대신 프랑스의 왕이 스페인 왕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그 장대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 17세기 유럽 제1의 국력을 자랑하던 스페인은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몰락이 가속화된 한편, 부르봉 왕조가 들어섬에 따라 프랑스의 한낱 이중대로 전락해버렸고, 피아를 가리지 않고 이 거대한 전쟁의 무대를 제공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강대국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속에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은 영국은 강대국들의 몰락 속 어부지리를 취하는 한편 그 유명한 영국의 세력 균형책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으며,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일어난 앤여왕 전쟁의 결과로서 프랑스로부터 뉴펀들랜드, 아카디아 등의 영토를 획득했는데요. 더불어 역시 조약에 따라 이베리아 반도 남단부에 위치한 대서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해로인 지브롤터를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받음으로써 해군력의 절대적 우위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렇게 영국의 영토가 된 지중해의 입구 지브롤터는 오늘날까지 스페인과 반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그 유용성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국의 영원한 속령으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전쟁이 종결되기 무려 7년 전인 1707년으로 돌아가 영국에서는 그들의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으니, 즉위와 함께 거대한 전쟁과 당파 싸움에 휘말리게 된 앤에게는 과연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떠나간 자녀들을 기리며 조국의 영광을 꿈꾸었던 스튜어트가의 마지막 군주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